오늘은 기수법과 진법에 관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기수법이라는 것은 숫자를 사용하여 수를 적는 방법입니다. 숫자를 사용하여 수를 적는 방법입니다. 수를 적는 방법. 그리고 진법은 자릿수를 이용해 수를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진법은 자릿수를 이용해 수를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표기하는 방법. 그럼 여기서 숫자와 수는 무엇일까요? 숫자는 말 그대로 기호입니다. 옛날엔 로마 숫자 1, 2, 3, 또 4 이렇게 썼었죠. 근데 지금은 아라비아 숫자라고 해서 우리가 0, 1, 2, 3 이런 식으로 써갑니다. 이런 것들을 숫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수라는 것은 그 양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뭐 34, 72 이런 거죠. 숫자와 수를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럼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십진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십진법은 숫자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10개를 사용해서 표기하는 건데요. 자리값이 올라감에 따라 10배씩 커지는 수의 표시 방법입니다. 자리값이 올라감에 따라 10배씩 커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십진법을 통한 숫자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1, 2, 3, 4라는 숫자가 있다고 할 때 이것을 십진법으로 이야기를 하면 마지막에 있는 4는 10의 0제곱자리. 10의 0제곱은 1이죠. 그래서 1 곱하기 4. 1이 4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자리는 10의 1제곱자리거든요. 그러면 10의 1제곱은 10이죠. 그래서 10이 3개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리, 더 왼쪽으로 온 그 다음 자리는 10의 2제곱자리. 10의 2제곱은 100이 되겠죠. 100이 2개다. 마지막으로 제일 왼쪽에 있는 자리는 10의 세제곱자리가 돼요. 10의 세제곱은 10에다가 0을 더 붙인 1000이죠. 1000이 1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의 수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것을 다 더한, 그죠? 더한 1234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진법의 전개식은 이렇게 써볼 수 있는데요. 1234는 좀 전에 말로 설명한 것처럼 1은 끝에서부터 0제곱, 1제곱, 2제곱, 3제곱 이렇게 되니까 10의 세제곱짜리다. 더하기 2는 10의 제곱짜리고 3은 10의 1제곱, 4는 10의 0제곱. 이거는 다시 1 곱하기 1000 더하기 2 곱하기 100
더하기 3 곱하기 10 더하기 4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4 곱하기 1까지 써주면은 이 폼에 맞겠죠? 그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진법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진법은 두 개의 숫자로만 표기를 하겠죠? 두 개의 숫자 0과 1을 숫자를 사용해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표기하는데요. 자리값이 올라감에 따라 이번에는 2배씩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0, 1 요거는 이제 한 자리로 표현이 되지만 2가 되는 순간 다음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또 0, 1, 2가 되면 또 다음 자리로. 우리가 10진법도 마찬가지잖아요. 10진법은 9일 때까지만 해도 한 자리인데 10이 되는 순간 이렇게 다음 자리로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원리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진법의 수를 한번 전개를 해볼 텐데요. 이진법은 1, 0, 그러니까 0하고 1만 쓸 수 있으니까 1, 0, 1, 0, 1이라는 숫자가 있다 할 때 제일 끝에부터 여기는 2의 0제곱짜리, 2의 1제곱짜리, 2의 2제곱짜리, 2의 3제곱짜리, 2의 4제곱짜리. 그러면 2의 0제곱은 1, 2의 1제곱은 2, 2의 2제곱은 4, 2의 3제곱 8, 2의 4제곱, 4제곱은 16.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거를 위에서 십진법 했듯이 전개식으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1, 0, 1, 0, 1. 이진수. 이렇게 표기하고요. 이건, 1101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거는 십진법에서 읽는 방법이고, 여기서는 10101 이진수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럼 위에서 이제 자리값을 적어 놓은 것을 보고 우리가 전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일 앞에 있는 1을 자리값이 2의 4제곱 16이에요. 곱하기 16. 그 다음에는 숫자 0이죠. 숫자 0에 자리값 8. 그 다음은 숫자 1에 자리값 4. 숫자 0에 곱하기 2. 1 곱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다 계산하면 16 더하기 4 더하기 1이 돼서 21이 되는데요. 이것은 십진수가 됩니다. 그러면 십진수 21은 이진법으로 바꿀 때 10101이다. 또 10101 이진수는 십진수로 바꿨을 때 21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하나 해볼까요? 이번에는 오진법을 해봅시다. 오진법은 숫자 0, 1, 2, 3, 4 이렇게 4개의 숫자를 사용해 표기하는데요. 오진법을 통한 숫자의 표현, 만약에 3, 2, 1이라고 하는 오진수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끝에서부터 여기는 5의 0자리, 5의 0제곱짜리, 여기는 5의 1제곱짜리, 5의 2제곱짜리. 그러면 오진법 3, 2, 1을 전개를 해보면 3은 5의 제곱 25를 곱하고 2는 5를 곱하고 또 1은 5의 0제곱 1을 곱합니다. 계산하면 75 더하기 10 더하기 1이니까
86이 되겠습니다. 10진수 86은 여기 5를 써야죠. 오진법으로 고쳤을 때 3, 2, 1이 된다. 오진법 3, 2, 1은 10진법으로 86이다. 이렇게 우리가 수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진수에서 다른 진법으로 갈 때 그때는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진수 243을 이진법으로 고쳐보세요. 그렇다면 243을 2로 나누어서 1, 2, 1 하고 나머지가 1이 남죠. 또 2로 나누면 2, 6은 12, 0, 또 1이 남죠. 이번에는 2로 나눠서 30, 나머지가 0입니다. 이렇게 계속해 갑니다. 1은 2, 2, 5, 10, 또 나머지 0. 2로 나누면 2, 7은 14, 나머지 1. 2로 나누면 2, 3은 6, 나머지 1. 2로 나누면 2은 2, 나머지 1. 이렇게 되고요. 이것을 거꾸로 이렇게 써주면 1, 1, 1, 1, 0, 0, 1, 1, 이진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꾸는 방법 아셨죠? 이 원리를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그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243은 좀 수가 크니까 21을 가지고 해볼게요. 21은 2 곱하기 10에 더하기 1을 한 것과 같죠? 그 다음에는 10을 한번 다시 2 곱하기 몇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5 더하기 0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먼저 전개를 하겠습니다. 전개를 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5 더하기 제로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2 곱하기 제로를 할게요. 꼴을 맞춰주기 위해서 2 곱하기 제로 더하기 1. 그 다음에 이번에 5를 이제 2 곱하기 몇으로 표현할 건데요. 2의 제곱에다가 2 곱하기 2 더하기 1 라고 쓸 수 있고 2 곱하기 제로 더하기 1 이렇게 써본다고 하면 또 다시 이제 분배를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의 세제곱 곱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0 더하기 1 이렇게 되고요. 한 번 더, 한 번 더. 왜냐면 2가 또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2가 들어가는 어떤 수가 남아있지 않도록 해주면은 2의 세제곱에 2 곱하기 1 더하기 0 이렇게 되고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1 플러스 2 곱하기 제로 플러스 1이다. 또 색을 바꿔서 또 이제 분배해 볼게요. 그러면 2의 4제곱 곱하기 1 더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제로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1 플러스 2 곱하기 제로 플러스 1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러면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왼쪽 거를 살짝 지우고 왜냐면 21도 이렇게 소인수분해 방식으로 똑같은지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21을 2로 나누면
10 나머지 1, 그다음에 2로 나누면 5 나머지 제로, 2로 나누면 2 나머지 1, 2로 나누면 1 나머지 제로.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라 그랬죠. 그럼 여기도 보면은 1, 0, 1, 0,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자리값 빼고요. 요 2의 4제곱, 세제곱, 제곱, 1제곱 얘는 0제곱이 곱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리값을 제외하고 남은 요 숫자의 나열을 보면 요것과 같죠. 그래서 이런 원리로 이 왼쪽의 방식을 쓴다. 이것을 이해하기가 많이 어렵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이것과 같다. 이 정도로 이해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풀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삼진법으로 표현된 12011이라는 수는 십진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건 삼진법의 전개를 하면 되죠. 12011 삼진수를 어떻게 전개하느냐? 끝에가 3의 0제곱, 3의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이렇게 되니까 숫자가 5개면 4제곱부터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 곱하기 3의 4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0은 사실 뛰어넘어도 되지만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 적어 보겠습니다. 또 1 곱하기 3의 1제곱 더하기 1 곱하기 3의 0제곱 되겠죠? 계산해 보면 3의 4제곱은 이런 거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3의 4제곱은 3이 4번 곱해진 거니까 9, 9, 81 이렇게 81 그리고 3의 세제곱이 27이니까 2를 곱하면 54 0을 곱하면 0이고 그 다음에 3, 1 이렇게 되겠죠. 얘를 다 더하면 139가 될 텐데요. 이것이 십진수다. 139 십진수. 십진수는 139라고 읽어도 돼요. 근데 삼진수는 12011 이런 식으로 숫자 하나하나씩 읽어줍니다. 그럼 몇 진수인지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럼 이번에는 십진법이 아닌 다른 진법에서 또 다른 진법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또 예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진법, 오진법을 삼진법으로 나타내어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오진법 432를 삼진법으로 나타내면 몇이 되겠느냐? 이거는 바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진법을 거쳐서 갑니다. 그럼 오진법을 십진법으로 바꾸는 방법은 전개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숫자가 3개니까 2제곱부터 간다 그랬어요. 4 곱하기 5의 2제곱, 3 곱하기 5의 1제곱, 2 곱하기 5의 0제곱 하면 5, 25, 25에 4를 곱하면 100이고요. 3, 5, 15, 2. 그러면 11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십진법으로 117이 됩니다. 그럼 이 117을 삼진법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건데요.
바꾸려는 진법으로 계속 나누어 가면서 나머지를 쫙 모으죠. 나머지를 거꾸로 모아요. 그럼 3으로 나눠주면 3, 3은 9, 3, 9, 27. 나머지가 없고요. 3으로 나눠서 3, 1은 3, 3, 3은 9. 이번에도 나머지가 없죠. 이번에 3으로 나누면 3, 4, 12하고 나머지 1. 3으로 나누면 3, 1은 3, 나머지 1. 그래서 거꾸로 올려주면 1, 1, 1, 0, 0, 삼진수, 삼진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써주면 1, 1, 1, 0, 0, 삼진법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소수는 바꿀 수 없나요? 소수. 소수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수를 어떻게 바꿔가느냐 해보면 이진법 0.111 것을 십진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해봅시다. 0.111 이진법 0.111은 이게 소수점 아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짜리, 2의 마이너스 2제곱짜리, 2의 마이너스 3제곱짜리예요. 마찬가지로 숫자의 자리값을 곱해주면 돼요. 그럼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다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되고 8로 통분하면 8분의 4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8분의 7이다. 8분의 7은 소수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하면 되죠. 7을 8로 나누면 7에 8이 0번 들어가고 그리고 8, 8은 64, 6이 남고 다시 0을 붙이고 76은 아니 7, 8에 56, 8, 7은 56, 4. 그 다음 5번 들어가죠. 5, 8은 40. 답을 쓰면은 이진법 0.111은 십진법으로 0.875가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거꾸로는 어떻게 할까요? 거꾸로. 거꾸로 한다는 것은 저 자리값에 맞는 숫자를 찾아낸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분의 1은 0.5고 4분의 1은 0.25, 8분의 1은 0.125가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걸러 나가면 되는데 전체 수가 0.875죠. 0.875를 만들어내려면 0.5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0.5가 있은 다음에는 0.275가 남으니까 0.25도 하나 있어야겠죠. 뒤에다가 곱할까요? 0.25도 하나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0.5, 0.25 다 빠지면은 어떻게 돼요? 0.125가 남습니다. 0.125. 그러면 뒤에 있는 0.125? 요거를 하나 더 해주면은 0.875가 되겠네요. 이렇게 만들어진 숫자, 이것들을 모아서 써주면 0.111 이진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을 일반화해서 우리가 공식으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피진법이 있는데 그 피진법의 양의 정수 n을 구한다. 그 n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그냥 그 숫자의 나열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숫자 an-1 이게 각각의 숫자예요. 점점점 내려가서 A2, A1, A0 피진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2, 3, 4, 5진법 이렇게 표현했듯이 이게 이제 각각의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각각의 숫자. 그죠? 그게 숫자가 n개가 나열되어 있다. n 플러스 1개가 나열되어 있겠네요. 0부터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십진법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전개를 한다 그랬어요. 각각의 숫자에다가 그 자리값을 곱했죠. an에다가는 p의 n제곱을 곱하고 더하기 a의 n-1에는 1번 숫자에는 p의 n-1제곱을 곱하고 이렇게 쭉 내려가서 a 2번 숫자에는 p의 제곱을 곱하고 a 1번 숫자에는 p의 1제곱을 곱하고 a 0번 숫자에는 p의 0제곱을 곱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했던 그대로예요. 그래서 십진법도 이렇게 표기를 해줬다. 근데 이때 조건이 붙어야 되는 게 AI라고 인덱싱한 이것은 이 I가 0, 1, 2 해서 어디까지예요? P-1까지 그 숫자로만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놓일 수 있는 숫자는 피진법의 P보다 작은 수, 작은 0을 포함한 자연수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0, 1, 2, 3, 4 쭉 해서 P-1까지 쓸 수 있고, 이때 I는 0, 1, 2 해서 어디까지? N까지 쓸 수 있다. 다음은 피진법의 양의 소수를 정해 보겠습니다. 그 소수 부분, 아까 소수 부분 얘기했는데요. 피진법의 양의 소수. 집합 M으로 이름을 하고 한번 써보면은 0점, 이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소수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B1, B2, B3, B4, 콤마 아니에요. 다시 콤마는 없고 B1, B2 이게 각각 숫자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점점점 B, N-2, N-2, B의 N-1, Bn. 그래서 이게 피진법이 되겠죠. 이런 피진법의 수가 있다. 그럼 이걸 십진법으로 어떻게 전개해내느냐. 각각의 자리값을 만들어서 곱해주면 됐습니다. 0은 안 하고요. 다음은 B. B1이 첫 번째 숫자죠. 첫 번째 숫자에는 여기에 자리값, 원래 P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이거를 분수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P분의 1이 되겠죠. B의 두 번째 숫자에는 P 제곱분의 1을 곱합니다. P의 마이너스 2제곱인 얘기예요.
쭉 가서 bn-2번 숫자에는 p의 n-2제곱분의 1. 다음 bn-1번 숫자에는 자리값이 뭐가 곱해져요? p의 n-1제곱분의 1이 곱해지죠. 자리가 조금 부족하니까 앞으로 조금 당길게요. 네. 맨 마지막으로 bn 자리 숫자에는 곱하기 p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해서 십진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조건이 필요한데요. 위와 같이 조건이 이번에는 bi라는 이 숫자들은 어떤 범위에서 쓸 수 있느냐. 이것도 피진법에서 사용하는 수이기 때문에 숫자이기 때문에 1, 0, 1, 2 쭉 해서 p-1까지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 i는 0, 1, 2, n까지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화를 해 보았습니다. 나머지는 연습 문제를 푸시면서 더 익혀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